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21번 밑줄 유형을 가지고서 먼저 접근해 보겠다. 문법부터 먼저 분석하겠다. 첫 줄에 대시 보일 거다. 이 대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명사 보호지, 이형식 문장이잖아. 그리고 대절 자체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거죠. is죠. 그 다음에 such as는 내가 늘상 말하지만 like란 의미와 같아. 그리고 전치사 기능이다.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 be true라는 표현 나오지. 뭐뭐에도 사실이다인데 첫 줄에도 나와 있잖아. 뭐뭐에 해당되다란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해당되다. 이게 무난한 해석이고 아주 자주 쓰인다. 그리고 as well은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 also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관계의 대명사가 지금 나오는 구조거든. 주어, 타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 선행사거든. 그 다음에 선행사,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타동사. 뒤에 목적 없는 거. 그리고 and 다음에 너도 나오지. 지금 여기 오브가 있잖아. 오브 그죠? 병렬 패턴으로 들어가면 돼. by 타동사, the problem 선행사,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야. 워낙에 학교 수업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동태가 보일 거다. be 플러스 pp. be 플러스 pp.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한 문장 안에서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다면은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인식을 해라. 그래야지 접속사든 관계부사든 들어가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테이스트란 단어는 내가 말로 할게. 이형식 감각 자동사로 쓰일 때 형용사 보호지. 그리고 삼형식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 온다는 것까지 잘 챙겨라. 여기서는 word taste 다음에 이 blind라는 단어가 형용사 개념이야. 그래서 blind는 우리가 맹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숨긴 상태로 라는 의미로서 형용사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 were labeled be 플러스 pp 나오지. 또 by 나오잖아. 수동태 맞죠? 그런데 이거는 be 플러스 pp by 수동태가 정확히 나와 있는 문장 구조지만 만약에 앞에 명사가 나오고 pp가 나오고 by 나올 수도 있지. by 앞에는 pp 나와서 그 pp가 바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도 많이 쓰거든. 아마 여러분이 독해에서 많이 봤을 거야. 자, 그 다음에 because절. 여긴 접속사 대시 와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주어는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 때문이다 할 때 because란 이유 접속사를 쓰기도 한다는 거. 특수하게 because절이 보호절이 되는 경우다.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consciously란 부사 있죠. 부사는 동사 꾸미죠. 그 부사는 과거분사 pp도 꾸미고 형용사 꾸미지. 이게 수능 특강에 문법편 11강이지 싶다. 11강에 문법편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 문제로. 그래서 과거분사, 부사가 형용사나 동사나 과거분사를 꾸미는 거 잘 챙겨주라고. 그 다음 believe는 타동사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온다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원. 이 원저도 부정대명사지.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이것도 수능 특강에 문제로 나오죠. 원저는 앞에서도 수식을 받고 뒤에서도 수식을 받아. 앞뒤 수식을 다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부정대명사 원이야. 그러나 대시나 도우저는 뒤에서만 수식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놔야 돼. 원저, 대도우저 문법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 원래 수능에서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배럴의 수식을 받는 거야. 알겠죠? 이게 원저가 와인을 가리키는데 해석할 때 정확히 다 잡아줄 거야. 그 다음에 and란 등위 접속사 있지. 등위 접속사. 여기 revised 있잖아. 이 revised는 위에 있는 believed와 동사의 병렬로 들어간다. revise는 수정하다라는 단어지.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는 문법을 잘 한번 들어봐.
수정하다가 타동사잖아. 그러면 whatever opinion they had 이 부분이 목적어거든. 자, 목적어인데 whatever는 복합관계 형용사로서 opinion을 수식해. 그리고 they가 주어, had가 타동사야. 그럼 had의 목적어는 whatever opinion이 목적어 되는 거지, 이게. 목적어.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의견을 수정했다는 뜻이라고.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도 수정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알겠어?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는 부사야. 그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도 수정했다. 됐지? 지금 whatever 이 복합관계 형용사도 EBS에 독해를 하다 보면 구조가 나와 있다고. 그것도 내가 다 설명 다 해줬어. 수능 특강 유튜브 영상에서. 요 as는 when으로 접속사, 시간 접속사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미지라는 단어는 영상화하다는 타동사야. 근데 그 다음에 더 이미지가 이때 명사는 영상이라는 명사라고 이거는. 동사 명사 보이죠? show는 타동사죠. that은 접속사. 자, 이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복잡해. 정확히 설명할 때 잘 들어. that절이 목적어절 전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침표까지 가죠. 자, 여기서 drinking이 동명사 주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drink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자, what절 나오거든? what they believe was 나오는데, they believe가 삽입절이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믿기에 삽입절. what이 was에 대한 주어거든. 그리고 was에 대한 보호가 unexpensive glass of wine이야. 비싼 와인 한 잔이야. 그럼 여기서 what절이 여기까지겠죠. 그죠? 그럼 해석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믿기에 비싼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은이지. 그럼 동명사 주어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did activate인데 activate는 활성화시키다라는 타동사거든. 근데 일반 동사를 앞에 did가 강조했어.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땐 두 동사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did로 빼고 뒤에 동사 원형 썼어. 이거는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법이야. 일반 동사 강조하는 거. 자, 정말로 활성화시켰어. 그들의 centers of taste, 미각 중추를 활성화시켰다. 이게 목적어잖아. 즐거움을 위한 미각 중추를 활성화시켰어. more than, 뭐 이상, more than over로 보면 돼.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인데 that부터 cheaper까지 관계대명사 절이야. 레이블인데 레이블은 라벨을 붙이다는데 be labeled as는 뭐뭐로 라벨이 붙어져 있다거든. 수동태잖아. 과거 원래 수동태. 더 싼 것으로 라벨이 붙어져 있는 그 똑같은 와인이야. 왜냐하면 이걸 지금 어떤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와인의 한 잔을 마시는 것 이상으로 즐거움을 위한 미각 중추를 정말로 활성화시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뜻이거든. 그래서 동명사 주어고 드링킹의 목적어들이 쭉 나오고 did activate가 드링킹의 동사가 되는 것이고 their sentence가 목적어가 되지. 그 다음 뒤에 마지막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지. 주격 관계대명사 절. 이런 구조로 문장이 짜여져 있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 related to, be related to는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표현이거든. relate A to B가 수동태로 바뀐 거지. 다음에 like는 전치사죠. 전치사. 그리고 not just, not only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뭐뭐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 보이지? 이게 but이야. 그리고 also 있잖아. not only, not just, A, but also B 이런 내용이거든. 됐죠? 그리고 이게 taste라는 건 타동사죠. 뭐뭇을 시험하다, 맛보다거든. 더 와인 목적어잖아. 됐지? 그 다음에 보기 내려가서 pull ourselves into 하면은 주어 목적어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썼고 주어는 자기 자신을 속여서 into 뒤에는 항상 결과 의미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거든. 하게 한다. 그럼 thinking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각이 됐어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거든. 우리의 unplanned 계획되지 않는 구매니까 충동 구매란 말이야. 충동 구매.
이거는 impulse buying하고 똑같아. 충동 구매. 암기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 주어가 되고 was가 동사가 되고 reasonable 합리적이니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데 접속사 대신 생략을 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타동사니까 think가. 그리고 반대 의견할 때 opposing opinion 암기해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 뭐뭐에 상관없이 할 때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거든. 암기해라. 상관없이고 irrespective of야. B-E-C-T-I-V-E of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5번에 it은 a product를 가리킨다는 것까지 챙겨주면 좋겠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싹 끝냈고 이걸 토대로 해석을 하면서 밑줄이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자고. 그더라. 밑줄 유형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서 추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물론 해석이 되는 경우는 더 좋겠지만 첫 번째 문장 보면 대시 접속사라 그랬지. 그래서 인식이 구성이다. 자, 인식이 구성이다는 거지. 구성이다라는 것은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와 같은 감각적인 투입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더 해석한다. 인식이 구성이라는 것은 시각적, 청각적인 정보와 같은 그 사람의 감각적 투입의 인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그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it is true 보니까 여기서 not just는 나도냐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 투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It is true of social percepti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인식에도 해당이 된다. 예절 또한 있잖아. 사회적 인식이죠. 감각적인 투입에 대한 인식 플러스 사회적 인식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도 뭔지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읽어봐야 돼. 내용은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먹는 음식,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제품들, 물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이런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지. 그래서 인식이라는 건 구성이란 말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말이야. 그리고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인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느껴지는 인식을 말한다고. 됐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야. 와인에 대한 하나의 연구에서 와인이 블라인드, 원래 맹목적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와인의 조건을 다 감춘 상태, 숨긴 상태로 시험이 되어졌을 때 There was a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the wine taste and its cost가 되지. 코스트는 가격이야.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 그리고 와인의 가격, 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그렇지만 there was a significant,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뭐 했을 때? 그 와인이 가격이 라벨이 붙어져 있을 때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지. 가격이 붙어 있다는 거는 벌써 사람이 그걸 인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밑줄에 보면 You taste its price가 나오지. 여러분은 그것의 가격을 맛을 본다거든. 그럼 가격의 맛을 본다는 건 가격을 보는 순간 맛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지금 방금 해석했는 와인이 가격이 라벨이 붙어져 있을 때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 인식에는. 그럼 이 문장은 이 독해는 말이야.
여기까지죠. 지금 내가 해서 여기까지 해석했을 때 답이 나와야 돼. 그럼 보기로 내려간다. 지금 절반 좀 덜 해석했잖아. Customer ratings determine the price of a product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뭐가? 고객의 평가죠. 고객의 평가가 결정한다는 거지. 제품의 가격을. 고객의 평가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품의 가격을 보는 순간 고객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틀렸죠? 말은 재밌게 썼는데. 두 번째, fool ourselves into. 주어가 목적을 속여서 뭐뭐 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충동 구매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끔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거야.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 우리의 충동 구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는 관련 없죠. 뭐 속이는 것도 그렇지만 충동 구매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합리적이라는 말. 세 번째, 우리는 즉시 디스미스는 묵살하다라는 거다. 의견을 완전히 씹어버리는 거지. 반대 의견을 묵살한다는 거야. 뭐 의견 묵살 이야기도 없잖아.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어떤 심사숙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말이지. 틀렸죠. 네 번째, 보기 보니까 딱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1, 2, 3 계속 틀리면 거의 4, 5번이 답을 만들거든. The brain shows consistent response입니다. 뇌는 보여준다. 일관된 반응, 지속적 반응을 보여줘. 뭐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선호도에 상관없이. 그런 말도 아니죠. 일관된 반응이 아니라 뇌는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런 이야기죠. 5번에 The perceived value of product. 하나의 제품에 대한 인식된 가치. 이게 바로 가격이죠, 가격. 이것이 영향을 준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그 제품에 대한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 보통 이렇게 5번에 답을 주는 이유는 출제자가 학생들의 어떤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기 위한 작전이야. 그게 말리면 안 돼. 특히 주제 요지 제목은 아마 후반부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게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그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이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견이라도 수정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지. 의식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좋은 와인이다라고 믿고 그걸로 인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도 수정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해되죠? 오히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자, just at the conscious level인데 단순히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할 것 같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뭐 때문에? 자,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as절이 먼저 나왔지. 지금 삽입절이야. 그 피실험자들이 그 와인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 연구원들은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그 피실험자들의 뇌 활동을 영상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뇌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영상이 보여주었어. 여기서 해석 잘하라 그랬지. 그 피실험자들이 생각하기에 한 잔의 비싼 와인을 마시는 와인이었던 것을 마시는 것이 더 싼 것으로 라벨이 붙여져 있는 똑같은 그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위한 그들의 미각 중추를 정말로 활성화시킨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야.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이 부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었다. 뭐냐?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위약 효과 알죠? 가짜 약을 줘도 내가 약을 먹었다는 느낌 때문에 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겠죠. 군대 가면 이런 거 많아요. Like pain, 고통처럼 taste죠. 이 미각이라는 것은 not just not only로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보돌소가 있거든. 그죠? 미각은 감각적인 신호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미각은 의존한다죠. 중요한 말이죠. 심리적인 요인들에도 의존한다. 심리적인 요인들에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각은.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와인을 맛보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은 와인의 가격을 맛보고 있는 거다. 그 말은 보기 5번에 아까 했죠. 한 제품, 와인이나 한 제품에 인식되는 가치가 그 제품을 그 사람이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내가 마셔보니까. 그래서 비싸니까 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코카콜라도 펩시콜라하고 시험 테스트하는 것도 그렇고, 커피도 아주 유명한 커피와 일반적 커피를 테스트하는 경우, 눈을 가리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내는 걸 지문을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 점도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생각할 것 같아. 사람의 의식이죠, 의식. 응? 눈으로 보는 거와 안 보는 거의 차이. 근데 뇌도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다, 생물학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참 재밌는 지문이었어.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 위에 보면 주어 다음에 identify, A with B란 표현인데, identify는 타동사로 확인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A with B 하면 주어는 A를 B와 동일시하다는 표현이야. 그런데 이게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자동사는 identify with가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주어를 A라 하고 목적을 B라 했을 때 주어를 목적어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부드럽지. 이게 지금 보기 1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자, 이따가 그건 해석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원저가 문법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올 거야.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고, 부정대명사란 말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아주는데 정해지지 않는 불특정한 명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대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라. 근데 이 원저는 앞에서도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that does는 지시대명사로서 앞에서는 수식을 받지 못하고 뒤에서만 수식을 받아. 그래서 앞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단수면 that, 복수는 does로 받아주거든.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리고 원저는 수능 특강의 문법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첫 줄에 들어가 본다. 첫 줄에 보면 said는 말하다는 타동사지. 타동사나 비동사 대 접속사 대시 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빠져있지. 그리고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고 if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인 주어가 여기 바로 나오죠. 이게 주어로서. 그 다음에 feel은 이형식 자동사야. 이형식 자동사고 threatened라는 단어가 형용사 보호로 왔습니다. deeply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매우 굉장히라는 뜻으로 threatened를 수식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 threatened입니다. threatening이 아니고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원저 보세요. 이 원저는 앞에 나왔는 아이디어를 받아줍니다. 아이디어저가 되는 거죠. 자, 대세 수식을 받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알겠지? 그 다음 become은 이형식 자동사로 뭐뭐지 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원저 또 나왔죠? 또 역시 수식을 받아 대세에서 역시 아이디어즈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identify 나왔고 타동사로 쓰였지. 그리고 want는 to 부정사를 쓰잖아. want to seem인데 seem은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형용사 보호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reliable하고 같은 말인데 형용사 보호를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other은 복수 명사가 되어옵니다. 알았죠? 이 앞에 most는 대부분의 뜻으로 almost 아니에요. almost는 부사로서 거의란 뜻인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most가 돼요. 대부분의 다른 걱정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 human alone, 홀로 있는 인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해석할 때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 being alone. 자, alone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동사로 만들어서 동명사로 만든 주어야.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은이야. 혼자 있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동사 was가 보이죠. drive라는 단어 있지. drive는 투부정사와 굉장히 친숙하면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야. 여기서 투부정사가 4개가 나옵니다.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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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부정사. 이 4개의 투부정사인데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투부정사만 투를 써주고 나머지는 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4개가 선천적인 욕구를 수식합니다. 드라이브는 투부정사와 친숙하게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캐리라는 이 단어는 with us죠. 이 us가 주어와 똑같잖아. 똑같은데 여기서 제기대명사 ourselves를 쓰면 안 됩니다. 캐리 특성이 그래요. 이거 말고도 have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돈이 없어. I have no money with me거든. 근데 I have no money보다 with me를 붙이면 정확한 영어 표현이 돼. 이 원어민 사고거든. 그래서 캐리도 마찬가지야. with us를 써야지 with ourselves 쓰면 안 돼. 제기되면서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특수한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start라는 단어는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 much는 너무나 많이 라는 뜻으로 앞에 이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고, so that은 결과부사절이에요. 결과부사절. 그 결과 뭐뭐 하다 라는 결과부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결과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given이라는 과거분사 pp가 나왔어요. 이게 과거분사거든. 그래서 이 pp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까지 가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주절이 소댓의 주절은 진짜 안에 내용은 이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서 that은 여기 나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 that이 가르쳐준다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위치 쓰면 안 되죠. 콤마 있다고 무조건 위치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이기 때문에 that은 지시대명사로 주어입니다. 주어. 그래서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원은 다시 피기 타동사지. 그래서 앞에 원이 선행사로 빠져나가는데 이 원은 선택의 선택. 선택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수식하거든요. 그리고 your자하고 theirs는 소유대명사입니다. 소유대명사. 문법이 잔잔하게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원도 대사 수식을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favor는 유리하게 하다는 뜻으로 동사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outcome도 선행사가 되죠. 대세의 수식을 받죠. 주격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 자, 문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러 넘어가자.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자. 사회학자인 브루크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사회과학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SD는 뒤에 나오는 social death가 되고 PD는 physical death야.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면 되죠. 사회적인 죽음은 더 무섭다, 더 두렵다. 뭐보다도 신체적인 죽음보다도. 지금 주제 문제잖아. 사회적인 죽음은 신체적 죽음보다 더 두렵다. 나는 이 문장 보고 이게 주제가 뭔지를 파악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사회학자가 나왔지.
사회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야.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학생들한테도. 모든 수능 지문의 근본적인 원리는 생존이다. 인간의 생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존해야만이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번식시켜서 번성하게 만들어서 쭉 이어나간다는, 진화할 수 있다는 거지, 인간이. 모든 지물이 그래야 되죠. 그러면 서로가 상호작용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뿌리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건 사람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제외되고 왕따당하는 케이스를 말하거든. 그러면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죠? 신체적 죽음은, 모든 게 죽으면 일단은 끝나는 거잖아. 자기가 고통을 안 느끼잖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할 때 천당을 가든 뭐 지옥을 가든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고, 일단은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사회에서 배척된다, 제외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굉장한 모멸감이죠. 그런 걸 이해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벌써 감을 잡을 거라고. 사회적 죽음은 신체적 죽음보다도 더 두렵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이것은 이런 이유이다. 우리가 굉장히 두렵다고 느끼는 이유다. 뭐 할 때 하나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분이 된,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분이 됐다는 건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습득하고 체득되는 거야. 우리 정체성 속에. 이런 아이디어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도전할 때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의미죠. 좀 더 내려가 봅시다. 그 다음에 몇몇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때 some ideas하고 뒤의 내용은 동격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The ones that identify us as members of a group이죠.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럼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 개인들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으로 판단하면 자기 혼자 뭔가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개인이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야.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서 한 부족은 뭐냐? 집단이잖아. 그룹이잖아. 이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거죠.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판단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We want to seem trustworthy. trustworthy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reliable 이란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집단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판의 관리죠. As a trustworthy individual, 신뢰할 만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평판의 관리는 종종, 자, override를 한다는 어려운 단어인데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outweigh와 똑같아. outweigh도 모의고사에 몇 번 나온 적 있어. 대부분의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 또는 관심거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평판 관리가.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면 체면이라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종교적인 집단 있죠. 이슬람교.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다는 거지. 무서운 거지, 이거는. 집단주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This is not entirely irrational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야. 일부는 비합리적인데 또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뒤에 나온다. A human alone in this world. 이 세상 속에서 홀로 있는 사람, 홀로 있는 인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죠.
그러나 근대 이전에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은 단수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사형 선고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현대사회는 뭐 나홀로족이라든지 혼자 생활하는 사람 1인 가족이라는 이런 말이 자꾸 생기면서 그런 생활 패턴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가는데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또는 포식자한테 자기가 당할 우려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집단에 속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었죠. 어떻게 보면 법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이전의 세상에서 혼자 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이 사형 선고가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물 같은 지문을, 동물들이 나오는 지문을 봐도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innate drive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욕구냐면 집단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선천적으로 있어. 그리고 집단에 합류하려는 욕구, 조인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집단에 남아있으려는 욕구가 있고, 또 다른 집단, 자기 집단이 아닌 반대 집단, 또 대립되는 다른 집단에 반대하려는 선천적 욕구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 정복욕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이때 되면 조심해야 돼서 할 때 옆으로 빼딱하게 누워있는 게 잠자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야. 다른 집단을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아, 저거는 나하고 다른 집단이다. 인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뭐 하기 시작한다? 어서는 우리 집단이거든. 우리 집단을 선호하고 편들고 유리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무조건 우리 거 위주로 간다는 거야. 이 집단주의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가.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between 나오죠. between은 and가 아니라 or하고 연결되는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집단 다 많이 A, B 두 집단이 있어 두 그룹 두 집단 다 많이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와 양쪽이 다 윈윈하는 거지. 또는 두 집단을 훨씬 덜 유리하게 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집단 이상으로 다른 집단이겠죠. 그들의 집단 이상으로 너희 집단을 여전히 편들고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 이 사이에 선택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뭐 그것은 이 대선 두 번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두 집단은 덜 유리하게 하면서 여전히 딴 집단보다 속해 있는 자기 집단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거다. 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결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답을 찾아보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입장을 우선시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인간은 속하려는 욕망이 있는 거고 1번에 보면 텐던시가 경량, 성량인데 선호하는 경량이죠. 그 집단, 무슨 집단이냐면은 자, identify with는 내가 문법 설명을 했잖아. 주어를 목적어와 동일히 찾는데 지금 목적어 없잖아.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죠. 이게 선행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그룹을 선호하는 경향 맞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일단 우선시하고 더 좋아한다는 거야. 딴 집단보다도.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죠? 다음에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이 필요하다.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ways to ease. ease는 완화시키다는 타동사야. 그래서 군중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 참 말은 그럴듯하게 쓰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importance of forming groups. 이 본문에는 단어를 활용한 거죠. 다른 관심거리들을 가지고서 집단을 형성하는 중요성 아니지요. 5번에 팁은 좋은 어드바이스인데 보면 열띤 집단 토론을 하는 동안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팁들 말이 안 되죠. 24번으로 넘어가서 제목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줄에 보면 be like 보이죠. 뭐뭐와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첫 줄 끝에 mirror. 이 mirror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자동사. count와 똑같죠? 중요하다. 명사로는 사한, 어떤 문제 이런 뜻이죠. 다음에 even if는 even though라는 양보 접속사로 쓰이고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다음에 likewise라는 이 표현이 있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거든. likewise는 같은 게 뭐 있죠?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similarly, 그다음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same token, token. 이 네 가지 표현은 우리말로는 마찬가지로란 해석이 나오지만은 사용 방법은 앞문장과 likewise 뒷문장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달라요. 예를 드는 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갑니다. 알아두면 순서 문제 또는 문장 삽입 지문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이시 가주어야. 그리고 형용사 보호죠. to 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는 뜻이죠. 착각하다. 그리고 코마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and 기능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to treat도 진주어로 보면 되는 거예요. treat, A as B. A를 B로 취급하다, 다루다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what이 나오죠. what은 뒤에 C라는 단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행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무엇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just as는 꼭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데 자,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고 학교 내신에서는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내신으로 내는 학교는 서술형이 가능한 문장이다. 문법도 중요하고 자 부정문 나왔지. 그 다음에 코마 나오고 니들 나왔어.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본동사 나왔지. 그래서 앞에 부정문 나오고 콤마 니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it stops를 쓴다. 틀립니다. 도치를 시켜야 돼요. 문법 문제로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with our generation or the next 다음에 generation이 내용상 생략되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 부분도 후전한다는 이 후저 문법은 좀 어려워요. 후저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돼. 지금 trees가 선행사야. 나무. 그 나무의 그늘이죠. 이 부분 조심해서 봐야 되고 해석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따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더 정리할 거야. 이 속담에 대해서. 그리고 care이라는 단어. 관심을 가지다, 신경 쓰다, 상관하다는 뜻인데 타동사입니다. 이때 if는 whether의 뜻이에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누가 상관하겠노 이런 뜻이거든. 이때 이걸 t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내용은 확실하지 않는 내용인데 어쨌든 인지 아닌지의 개념이다. 그럼 여기 similarly 나왔죠. likewise하고 똑같습니다. few of us가 선행사고 후에 수식을 받죠. 다음에 solely란 단어 only와 똑같죠. 오로지, 오직, 단지, 오로지. 그리고 이 부분 alive란 단어 이건 형용사로서 이렇게 수식을 하거든. 앞에 명사를 이 앞에는 who are이 빠졌어.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위에 내가 미리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 보면 alive는 보호로 쓰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에서 서술적 용법이라 그러죠. 문법적으로는 보호로 쓰기도 하고 만약에
he is alive. 그는 살아있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때는 후치 수식이라는데 앞에 명사를 선행사로 생각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많이 씁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명사 alive죠. 자, 밑에 다시 올라와서 보면 people alive잖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for the sake of가 뭐뭐를 위해서거든. 다음에 뮤지엄부터 다리까지 선행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오고 자, we hope는 삽입절이에요. 우리가 희망하건대 바라건대죠. 대시에 대한 동사가 나오죠. we last. last는 일형식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안 되는 자동사야. 일형식 자동사. 지속되다는 지속되다. 물론 이거와 continue가 동의어가 있어요. continue는 타동사, 자동사 다 씁니다. 근데 지속되다는 뜻이 있어. 자동사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 both는 뭐 자체로서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both 플러스 복수명사도 되고 both A and B도 되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간략하게 끝내고 우리는 해석을 하러 가봐야 되겠죠? 첫 번째 줄에 시간 속의 거리는 is like 같다. 공간 속의 거리와 같다. 시간 속의 거리는 공간 속의 거리와 같다. 참 추상적인 말이죠. 사람들은 중요하다. 비록 그들이 수천 마일 떨어져 살더라도 사람들은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구 속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국에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생태계 속에서 사람뿐 아니라 생명체도 중요하단 말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아무리 멀리 떨어지더라도. 라이크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하다. 즉 그들은 사람들이겠지. 비록 그들이 지금부터 hence라는 단어가 부사인데 보통 그럼으로는 뜻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는 뜻이 여기서는 지금부터 앞에 시간이 나오거든. 수천 년 떨어져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중요하다. 지금부터 수천 년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먼 후손들이겠지. 후손들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 줄에서 우리는 느끼는 게 거리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시간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공간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생각하고 살자는 거지.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아니겠어? 이 정도 추측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나도. 내가 봤을 때. In both cases, bot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거든. 이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문장이 나왔다. 두 가지 경우에 가조진조인데 거리를 비현실성으로 착각하기 쉬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력이 미치는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리에만 자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멀리 있는 거리에서도 중요성이 있다는 거지. 생명체는. 비현실적이 아니지. 현실성이 있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비현실성이라 하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거리를 비현실성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라고 취급한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나오지. But 도쿄에서 벗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 Just as the world does not stop at our doorstep. 세상이 우리 문 앞에서 끝이 나지 않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경계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겠죠. 우리 집 바깥을 나가면 다른 세계가 또 있고 우리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사회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끝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에서도 끝나지 않고 또는 다음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영원히 계속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지더라도 중요하다는 거지. 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자는 거야. 자, 이러한 생각들은 상식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상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속담에 있듯이 하면서 사회는 엄청나게 성장한다. 뭐 할 때? 노인이 나무를 심을 때인데 under whose shade야. whose는 나무를 가리키거든. 나무의 그늘인데 데이는 노인들이잖아. 노인들이 결코 앉지 않을 그런 나무를 심을 때 노인들이 그늘에 나무 심어갖고 그걸 키워서 그늘 안에 노인이 계속 앉아있으면 그럼 그 그늘은 후손들은 앉지 말라는 법이냐? 그건 아니잖아.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하나의 사회나 문화를 만들어 놓고 또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또 그 사회 문화를 또 누리면서 살고 또 그 후손들이 나이 들어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야. 그렇겠죠. 결국 이 속담은 뭐냐면은 현재 사는 세대가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런 세대를 사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정말 좋은 방향으로 크게 발전한다는 거지 사회는. 그렇겠죠. 그 다음 문장에 when we dispose of, dispose는 무엇을 처분하다, 처리하다, 버리다인데 여기서는 버리다로 해석합니다. 방사능 radioactive waste,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가 버릴 때 일본의 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 버리는 거 봤지? 정말 개념이 없는 애들이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뭐를? 이것이 응? 이거는 방사능 폐기물이겠지.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를 누가 상관하겠냐? 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겠죠? 당연히 이것이 후손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최대한도로 방사능 폐기물을 이 환경에 버리지 않으려고 인간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렇죠? 근데 일본을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놈들이지. 물론 일본 자체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 마찬가지로 few of us는 이거 해석 조심해야 돼. Who care about climate change or pollution이잖아. 기후변화나 오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들 중에서 오로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요 세대만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지구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 우리는 박물관도 짓고 공원도 짓고 다리를 짓습니다. 근데 관계되면서 저러잖아. 우리가 희망하건대 바라건대 수백 년 동안 세대를 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도 공원도 다리도 짓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뭐든지 건설하고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투자하죠.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리고 장기간의 장기적인 과학적 프로젝트에도 투자합니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존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멋있는 그림도 보존하고 우리가 조상님들 물려받은 전통도 보존하고 우리 조상님들부터 사용했던 언어도 보존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많은 장소들을 보호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우리 후손들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 사이에 어떤 명확한 경계선을 걷지 않는다는 거지. 경계선을 걷는 순간 우리가 관련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말은 경계선을 걷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쭉 인간의 역사는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세대 또 미래 세대의 모든
관심이나 걱정, 우려 두 가지 다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후손들에 대한 그런 좋은 문화, 좋은 환경, 좋은 생태계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영향을 항상 끼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 지문이 정말 좋은 지문이잖아. 그죠? 포괄적으로 정말 좋은 지문이야. 그래서 제목 문제 보면 1번에 how to be present죠. present가 현재의 뜻이거든. 현재만 살아가는 방법인데 discover, 발견해라. 어떤 이점들, 혜택들을 여기 그리고 지금의 혜택들, 이점들을 발견해라. 지금 그런 말 아니죠.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야. 미래 세대를. 두 번째, the power of time management죠. 시간 관리의 힘이죠. 시간 관리 힘. 본문이 시간 관리 아니잖아. 성공으로 가는 열쇠 아니고. 세 번째, 왜 green은 친환경의 뜻인데 친환경적인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 기반 시설이야. 친환경 기반 시설이 왜 결국에는 코스트 이펙티브는 비용 효과적인, 비용 효율적이냐? 왜 비용 효율적이냐? 비용 절감적이냐? 이런 뜻인데 그것도 아니지. 네 번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좋은 말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5번이 답이네. 결국 이 문제도 보기 5번에 답을 만들어 놓은 거는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시키는 문제란 말이야. How we act beyond the bounds of time이죠. bound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border, 경계가 나왔죠. 경계라는 단어야. boundary, 동여다. border, bound, boundary 전부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교육적이면서 긍정적인 그런 지문입니다. 좋은 지문 한번 살펴봤어요. 정답은 5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 29번 문법 문제로 내가 분석하고 다시 문법 문제지만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아무튼 복습 철저히 하고 단어 정말 잘 외워야 돼요. 그리고 듣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등급 받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오늘은 29번 어법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보겠다. 문법 문제는 작년 수능과 연관되게 나왔고 원래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법과도 연관되는 게 지금 나왔다. 그리고 평소에 너희 학교에 배운 문법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 나왔으니까 평이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첫 번째 줄에 문법이라기보다는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the very는 바로 그야, 바로 그. the only는 뭐죠? 유일한으로 해석하세요. 단순히 only는 오직, 단지란 뜻이고 very는 매우지만 더가 붙으면 다르다. 그 다음에 over가 전치사죠. who, we are,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간접 의문문이지. 간접 의문문. who가 보어로 쓰였잖아. 그리고 as는 전치사로 전치사인데 뭐뭐로서란 뜻이고 뭐뭐로서. 접속사 에서도 많죠. 시간 접속사, 이유 접속사, 양보 접속사 또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되면서 하면서 뭐뭐 하듯이 이듯이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1번 문법 문제는 저 밑에 보면 3번 문법 문제와 같은 맥락이야. 자, being uprooted야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그러면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 현재형이니까 s가 붙죠. 1번은 맞지. 그리고 bring은 사형식 동사로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병렬 구조 나와. not only but also 생략되었고 지금 over 플러스 명사가 나오죠. over 플러스 명사.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병렬 패턴으로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the difficulties, although라는 양보 접속사 다음에 주어지만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수식하죠. 그럼 대절이 cultures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지.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지금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되고, 이럴 때 이제 동사의 단수, 복수 또는 수동태, 능동태를 합쳐서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arise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발생하다는 단어죠. 수동태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espite는 in spite of 똑같아. in spite of. 전치사거든. or 다음에 because of도 전치사 기능이라고. 전치사 구라기도 하고.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치사 구. 그래서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오는데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ambivalence는 상반되는 감정이란 단어인데 명사가 despite의 목적어이면서 because of의 목적어지. 그런데 이 명사가 뒤에 undergo라는 무엇을 겪다라는 타동사의 선행사 역할하거든. 이게 선행사가 된다고. 동시에 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또는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된다. 구조상. 그 다음 문장에 find가 오형식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제기대명사 나왔다는 것은 이 주어 위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으면 제기대명사 온다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privileged인데 목적격 보호 privilege가 특권이 있는, 특전이 있는, 특혜를 받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uniquely가 부사가 privilege를 수식하거든. 특별하게라는 뜻이죠. 부사가 형용사나 과거 분사가 형용사 된 것도 많잖아. 어차피 분사는 형용사니까 부사는 분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동사를 꾸미기도 하거든.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어법 문제도 출제가 돼 있어. 그래서 수능 특강을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to define 다음에 다시 제귀대명사 나왔잖아. 자, 이건 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위거든. 그래서 의미상 주어하고 부정사 의미상 주어와 부정사 뒤에 연결되는 목적어가 독이라면 그 목적어는 제귀대명사를 쓴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문법 문제 5번에 보세요. it이 주어잖아. 컴펠이 강요하다는 타동사죠. 오형식 동사입니다. us가 목적어 맞죠? to find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런데 find 뒤에 ourselves가 제귀대명사 쓰여요. 똑같죠? 이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us야. 우리란 말이야. 그럼 us하고 ourselves 같죠? 이럴 때 제귀대명사를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이번 지문은 지문 속에서 정답에 대한 열쇠가 다 있는 거야. 1번과 3번도 융통성이지. 5번도 지금 위에 있는 to define ourselves가 연관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머리를 약간만 쓸 수 있는 학생이었다면 이건 눈치를 챘을걸. 그만큼 여러분을 좀 문법을 배려해서 출제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 물론 안 보였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시키다고 하겠죠. 자, 은유는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새롭게는 부사예요.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품사까지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돼. 그 다음에 clarity and insight, 명확성과 통찰력, 선행사지요.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굽는단 말이야. 주어 위가 나왔지. have cultivated, could have pp인데 cultivate라는 단어가 타동사잖아. 배양하다, 연마하다, 수련하다, 촉진하다 뜻이 있거든요. 이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고 선행사가 clarity and insight가 되는 거죠. 그 다음 without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 알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3번 문법 문제는 adapting to, adapt to가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표현이잖아. adapting이 동명사 주어거든. 맞죠? 그래서 동사 is잖아. 됐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require 단어 있죠. 필요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거 말고도 ask도 있고 insist도 있고 demand도 있고 많아요. 요청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는 suggest, 그죠? suggest는 제안하다 할 때 이런 단어들은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 뜻일 때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적용되고 should는 생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should가 원래는 있었죠. 근데 생략하고 abandon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절 속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주장한다, 제안한다 이런 의미 단어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argu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야. argue는 둘 다 가능해. 자, 그 다음에 4번 문법 문제는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만 밑줄 꺼져 있으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 즉 주어랑 목적어 빠져야 되잖아. 그런데 뒤에 보면 주어하고 비본 완전한 문장이거든. 태어난다. B 플러스 PP죠.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얘는 틀린 거잖아. 틀렸는데 앞에 선행사가 문화야. 그 문화권 안에서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난다니까 전치사 into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 into야. be born into야. be born into the culture. 그래서 전치사 into가 있어서 into which가 돼야 되고 물론 한 단어로 where도 가능하죠. 이거 한 단어로 쓰면은 where이 가능하죠. where. 관계부사도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는 into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챙겨주고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 챙겨주고 요 재규대명사 설명했죠? 근데 compel은 위에 내가 적어놨어. 보면 주어 force, compel, oblige는 강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obligate는 의무를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고 impel, urge는 재촉하다는 뜻이 있고 drive는 몰고 가다, 몰아가다는 뜻이 있어. 전부 강제적으로 뭐 하게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이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B 플러스 PP 투부정사예요. 알겠죠? 자, 다시 내려와서 as if for the first time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as if는 as thouggh가 똑같아.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aspect라는 단어죠. 선행사잖아. 자, 이건 잘 봐야 돼요. 대시 두 개 걸리는데 hold 다음에 hold 타동사거든. 그럼 이 뒤에 목적 없단 말이에요. 목적 없죠? 그 다음에 dear이란 단어가 목적격 보호 형용사야. 소중한이야. 그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측면들이겠지.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자, 설명 잘 들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refuse to는 투부정사는 compromise가 타협하니까 타협하기를 거절하다. 뒤에 목적 없죠? 타협하다. 맞죠? 우리가 주어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타협하기를 거절하는 측면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동시에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엔들 구조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 단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구조를 병렬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잡아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병렬 패턴으로서 문장이 나열된다는 걸 알아두면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야. 이것도 괜찮아서 문법 문제로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를 총정리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잡아야 돼.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 자,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러 넘어가 보자고. 29번 해석을 해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 첫 문장에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야. cross는 넘어가다라는 단어지. 타동사고 동명사인데 문화를 넘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온 문화가 아닌 다른 새로운 문화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챌린지,
도전을 한다라는 타동사지만 뒤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건 흔들어주다, 약간 변동을 준다, 변화를 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The very는 바로 그잖아. 근데 basis가 원래 토대, 근간, 기반인데 여기서 내용적으로 어떤 뿌리라는 개념이 더 좋을 것 같아. over 다음에 간접의 문문인데 as cultural beings,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바로 그 뿌리를 변화를 주는 거다. 뿌리를 흔들어 놓는다. 뿌리에 도전한다는 거죠. 이때든 어떤 큰 변화가 있다는 거야. It offers opportunities. 그것은 기회를 제공한다. 긍정적이죠. For new learning. 새로운 배움 그리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문화권 바깥에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되잖아. 그 다음 being uprooted가 동명사 주어 형태인데 uproot가 뿌리를 뽑다거든. 뿌리가 뽑혀지는 것, 즉 뿌리채 뽑히는 것. from our home이니까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를 뽑히는 것, 뿌리채 뽑히는 것은 이 말은 내가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되는 것,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를 지금 뿌리채 뽑아가 버리는 게 아니야. brings us, 우리에게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어떤 이해냐면 over가 나돈예의 보도 소비로 연결되어 있어.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우리가 접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고향, 내가 자란 나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 문화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말이 맞겠죠. 됐지? 1번 문법 문제는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하는 경우라는 거죠. 이건 이따 3번하고 연관지으면 되죠. 똑같으니까. 다음에 비록 the difficulties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입니다. 문화를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은 종종 충격적이다 하더라도 그렇겠죠. 문화의 상대성이니까. 성공적인 이야기는 모든 곳에 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그 새로운 문화의 성공 사례담이 많다는 거야.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게 많다는 거지.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 기능이고 또는 오히려 because of 뭐뭐 때문인데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 우리가 문화를 넘어갈 때, 즉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상반된 감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맨 뒤에 보면 여기서 보면 되겠네. 여기서 보면 내용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could not have cultivate가 원래 연마하다, 배양하다 이런 의미거든. 밑에 뜻은 다 적어놨으니 외워.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연마할 수 없었던, 좀 배양할 수 없었던, 키울 수 없었던, 개발할 수 없었던 그런 명확성과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과 다른 새로운 문화의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특별하게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니까 좋은 의미죠. 긍정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2번은 부사가 형용사나 과거분사 형태를 수식할 수 있거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되죠. 틀린 답안입니다. 3번에 adap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죠. adaptation이 명사잖아.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또는 어떤 단어 같은 걸 빌려오다, 차용하다도 되고. 자, adapt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입니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is more than survival. 생존 이상이라는 거는 생존은 살고 죽는 거잖아. 근데 그는 사는 것도 물론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문화에 가서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어떤 게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It is a life-changing journey입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긴 여정이라는 거죠. 정말 멋있는 말이죠. It is a process of becoming. 그것은 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이게 좋겠네. 설명합니다. 개인적인 재창조 맞죠? 내가 새로 창조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게 transformation.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reach out, 뻗어나가는 거야. beyond 넘었어. The boundaries of our existence.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서 쭉 뻗어나가는 거야. 점점 내가 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지.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그 과정은 대절을 요구하진 않는다. We should amend. 우리가 우리의 이전에 우리 문화에 살았던 새로운 문화에 가기 이전에 우리 문화에서 내가 이렇게 배우면서 성숙하고 만들어졌던 그런 개성 이걸 버려야 한다. 또 우리가 태어난 그 문화를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진 않아. 오히려 그것은이죠. 컴펠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거야. 부득이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지. 마치 처음인 것처럼. 특히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한 문화에 불변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원래 태어나서 살아온 그 사회 환경 문화, 거기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정체성이 발달이 되고 완성되는 거잖아.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30년 산다고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 국적만 바뀔 수 있고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이 내한테 변화를 주는 거지. 나 본질적인 한국 사람은 바뀌는 게 없다고.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된장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한국 토속 음식 비빔밥도 먹고 싶고 다 그렇잖아. 이런 문화에 불변하는 것들 줄이 꺼져 있죠. 어떤 측면들인데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는 측면들.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측면들이지. 내가 한국 사람이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더라도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 나의 본질은 한국인이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런 문화에 불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민족, 내 문화, 내 태어난 고향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삶에 있어서. 그런 말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준다고 봐야 돼. 정말 좋은 지문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문법도 문법이지만은 내용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현대화가 되더라도 내가 살아온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아니겠니?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파이팅하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6평에도 좋은 결과를 고3들이 받기를 바란다. 또 내 30번 또 내 연구에서 올려줄 테니까 기대하시라고. 3월 모의고사 30번 낱말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은 매력 있는 지문 아니야. 너무 수상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제대로. 그러나 이제 낱말 문제는 가스라이팅 시키듯이 끼워 맞추기로 풀면 돼. 이거는 풀리거든. 자, 보자고. 문법 보면 처음에 it이 나오지. 가주어다. it이 나오고 동사가 수동태가 나와. 그럼 100%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야. 이형식 문장이거든. 현재 원래 수동태잖아. 대선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지.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지.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고 exclusively가 오로지 좀 독점적으로 이런 뜻으로 동사를 꾸민다는 거. 그 다음에 to는 so as to야. 뭐뭐 하기 위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determine 파악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hidden hide의 ppg. 뒤에 목적 없어요. 숨겨진 물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while부터 여기까지가 while 절인데 부사절이지. 뭐뭐이지만 이렇다고 하지만 좀 대조 개념의 부사절이야. 대조 개념. 그 다음 주절이 시작되잖아. exclusive use of geometry. 기하학의 단독적 사용, 독점적 사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occur은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라고. 얘는 수동태가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 다음 양보부사절 또 나왔잖아. 양보부사절은 깔아주는 내용이야. fail to는 not으로 이해하면 돼. incorporate 포함하다니까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죠. 오늘도 양보부사절이. 그 다음 데이부터 주절이 시작되네. 보스 하면 당연히 복수명사 가능하죠. 그 다음에 suggest란 단어 타동사야. 시사하다. 제안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사하다라고 해석해라. that은 접속사가 돼요.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결합될 수 있다라는 수동태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됐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거든. 자, whether or not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잖아. 수동태 나오죠. be combined with 완전한 문장 구조인데 이때 if or not 이런 영어는 있을 수 없다. 알겠죠? whether or not 이거 조심해. 문법 내면 까다롭고. 그 다음에 whether절이 주어니까 동사가 연결되죠. 그리고 and니까 병렬 패턴 맞죠?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적 개념이고 여기 보면 비교급 된 나왔지? give weight to 맞죠? 이대는 랜드마크스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같은 구조로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이 앞에는 being이 생략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further이라는 접속 부사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거든. 주절. 문장의 중심절 주절이거든. 그 다음 콤마 나오고 being 형용사 또는 동사 ing pp가 나오는데 consistent라는 단어가 일관된, 일관적인 또는 모순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 형용사란 말이야. 모순이 없는. 그래서 형용사가 주절 다음에 붙어서 주절을 설명을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being 형용사인데 being은 생략될 수 있거든. 분사로서. 그 다음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웨버의 법칙이 선행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 smaller distances 더 적은 거리. would be 수동태는 무조건 완전해. 뒤에 more accurately 부사가 이걸 꾸미니까 more than 나왔지. 더 큰 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부호화될 것이다 라는 웨버의 법칙에서는 모순이 없다. 일치된다, 일관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문법도 그렇게 중요한 건 많지 않죠.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단어가 내용과 안 맞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 지문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지문이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내용이 완전히 이해 안 해도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런 지문은 이제 출제를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문 말고도 낱말 문제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지문 많은데 지문 수준을 조금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자,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y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지. 대조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진주부터 해석한다. 어린아이들이 작은 에워싸인 장소 안에서 숨겨진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하학적인 정보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다음 주절이죠.
기하학의 단독의 사용, 기하학의 독점적 사용은 더 큰 공간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공간 속에서는. 그렇다네, 내용이. 그 다음, 비록 더 작은 방 안에서는 아이들은 비기하학적 특징이죠. 비기하학적 특징. 예를 들어서 파란색 벽,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죠? 비기하학적 특징인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양보부사절이죠. 그 아이들은 이용했다, 사용했다, 두 가지 유형 다. 더 큰 방에서는 정보의 두 가지 유형 다를 이용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뭐고? 기하학적 정보와 비기하학적 정보겠죠. 그걸 둘 다 사용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시사합니다. 대절이죠. 기하학적이고 비기하학적 그 정보가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는 weighted fashion이지. 좀 더 가중된 방식, 좀 더 중요성이 좀 더 부여된 방식으로 결합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기하학적 정보와 비기하학적 정보, 이거를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하학은 maybe 다음에 invalid 하면 타당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뜻인데 부정적 뜻이잖아. 근데 지금 because 왜냐하면 기하학은 더 안정적이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된 뭐보다도 비기하학적 정보가 그런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안정적이란 말은 긍정적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뉘앙스 일단 들어가야 돼. 답이 여러분이 뭔지는 못 고쳐도 돼. 일단 틀린 거야. 그죠? 뉘앙스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privilege돼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말 정답이 되거든. 원서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3번이 틀린 거야. 다시. 기하학은 비기하학적 정보가 그러한 것보다, 이 말은 안정적인 것보다도 기하학은 시간이 지나도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가 주어질 수가 있다. 어떤 이론점, 장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웨더절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사전적 의미로는 여기 뭐 경계표라든지 획기적인 사건인데 여기서 경계표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과 결합이 될 수 있든지 없든지는 이 말이죠. 의존할 수 있죠. 몸에 달려 있을 수 있지. 비기하학적 특징의 생태학적 타당성, 유효성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더 큰 특징들은 더 안정적이죠. 그쵸? 그리고 and 병렬이잖아. 그 뉘앙스 같아야 돼요.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하잖아. 그럼 4번 맞는 거야. 뉘앙스별로 따지도 맞는 거지, 내용이. 긍정적 단어와 긍정적 단어가 병렬로 연결돼야 되잖아. 더 큰 특징들이.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게다가죠. A variety of 다양한 이동하는 동물들은 더 많은 가중치, 즉 중요성을 준다. 어디에다가? 더 가까이 있는 랜드마크에다가 더 많은 가중치를 준대. 뭐보다도 더 멀리 있는 랜드마크에 보다도 걔네들이 이동하는 동물들이 추정해 보건대 이 말이겠죠. 추정할 때 더 멀리 있는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주는 것보다는 더 가까이 있는 랜드마크에다가 중요성을 더 많이 부여한다는 거지. 그 말은 일관성이 있다, 모순이 없다는 거야. 웨버의 법칙에. 근데 웨버의 법칙이 뭐냐면 인위치야. 더 적은 거리가 더 큰 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적은 거리가 부호화될 것이라는 웨버의 법칙에는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인식이 되잖아. 안에 있는 글자나 어떤 내용들이 더 크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뉘앙스로 따지면 아주 단순하게 3번이 틀린 걸로 나오지만 그냥 이걸 해석해서 이해하겠다고 푸는 학생들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그걸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고 2, 3, 4등급은. 그죠? 2, 3등급. 4등급은 해석이 안 되죠. 미안하지만. 그러나 2등급 또는 3등급 상위 점수 애들은 멘탈 나갔을 거야 이거.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지문이 그렇게 매력 있는 지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케이? 자, 아직까지도 이 진실의 방 무제샘 영어 강의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꼭 알람 설정하고 구독 꼭 해줘야 돼. 문제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